국정원의 적백청산 TF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좀 이런저런 분들이 매듭져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눈물을 쏟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논두렁 시계에 관련해서 알듯 모르듯한 말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안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난 8월에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가 얘기했고 그것으로 비춰볼 때 해외 도피로 판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정당국이 또는 검찰에 사실 이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는 게 네. 8월 달에 이미 이 기사 나왔어요. 8월 달에 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8월 10일자의 시사주간지를 비롯해서 보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 특히 미국으로 간 것 같다. 네. 7월 달에 이미 법무법인 발은에서 사퇴서를 내고 법무법인 발은 쪽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아이들, 자신의 어떤 자식들을 보러 가겠다라는 말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미국으로 도피한 게 아니냐. 이 기사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때 사정당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에 와서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 이미 출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이인규 중수부장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논두렁 시계를 이제 언론한테 이야기하고 네. 당시 중수부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동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건 국정원이 시킨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이 미리 출국 금지를 하던가 네. 아니면 뭐 신병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좀 더 빨리 수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언론이 추적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확인해 봤더니 뭐 외국에 출국했다. 이렇게 네. 나오면 수사의 의지가 검찰이 있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요. 이제 네. 그 중수부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도피하듯이 진짜 도피가 되어버린 네. 이런 게 과연 그 직책에 걸맞는 처신인가 하는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국정원에서 장난을 친 건데 검찰 내에 빨대들이 정보를 언론에 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이 도피를 한 상황으로 보면은 그 빨대의 핵심이 본인 네.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 한마디만 붙이면요. 네. 다칠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분이 결정적으로 경향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두렁 시계를 물으니까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정원이 장난친 거라는 식으로 해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 TF팀이 이번에 조사를 한 걸 보면 국정원의 직원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한테 가서 야, 논두렁은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론 플레이해서 망신만 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론을 봐가지고 불구속해서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보도되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실제로 유체이탈합법을 한 게 아닌가, 본인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외국으로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진실은 좀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요? 어쨌든 줄줄이 수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달리 오늘 활짝 웃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인데요. 1억 원 사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 지금 지난번에는 눈시울을 적시던데 오늘은 선덕여왕 이야기를 하시더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덕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네, 여기 옆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걸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그게 더 걱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무죄가 나와서 네, 뭐 집중이 안 돼서.
선덕 여왕 이후에 1400년 동안 여성 지도자가 많았는데 오늘 이런 비유가 늘 박근영 전 이사장은 한결같으시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제 언니, 누나라고 부르지만 언니하고 형님이라고 네. 부르지만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맹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가 될 분들이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박근영 씨가 저렇게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건 재판에 대한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는 박근영 씨 입으로 이제 내가 돈을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지만 16억짜리 사업에 대가로 1억 원을 갖다가 준 거고 또 실제로 박근영 씨의 수행비서는 오늘 1년 6개월 그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박근영 씨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네. 박근영 씨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건 아니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좀 겸손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부, 물론 저절로 출동이 된다. 출당이 되기 때문에 최고위원 회의는 그냥 인준만 하는 절차다라고 얘기했는데 고려장 시키면 안 된다. 현대판 고려장까지 나오면서요. 사실 오늘 박근영 전 이사장의 메시지와 묘하게 겹쳐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재선 의원들이죠. 자유한국당 내 모임을 했는데 네. 이제 출당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출당시키는 것은 뭐 현대판 고려장을 시키는 거나 같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을 홍준표 대표에게 전달하기로 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달 방법을 놓고는 이제 고성이 또 오고 갔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전달하자. 네. 아니다. 사적으로 대표를 만나서 전달하자.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사적으로 따로 만나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럴 만큼 이제 그 당내에 또 재선 의원들, 친박 의원들의 이 탈당에 대한 저항도 가장 아주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또 탈당시켜야만 또 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홍준표 측의 또 노력도 또 필요한 거고 당내 갈등은 좀 더 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방점은 지금 사실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있다라고 보여져요. 뭐냐면, 네. 자, 출당 반대다라는 건 모아졌는데 형식이 일치가 안 됐다면 어떤 네. 뜻이냐면, 홍준표 대표랑 점심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네. 오찬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재선 의원들도 이제 오찬을 하니까. 그러면 사실은 결기가 없어지는 거죠. 결기를 보이려면 우리가 이건 해야 돼 하고 하나의 목소리 이렇게 형식도 나와야 되는데 네. 밥 먹고 나서 생각해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밥 먹기 전과 저는 좀 후는 좀 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기가 안 보였다. 즉, 이 반대 의견이 친박 의원들의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홍준표 대표 측의 그런 페이스에 말려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이 가능한 그런 행보였다는 것이죠. 이게 찌릿듯 하면서요. 그냥 두부처럼 돼가는 형국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선덕 여왕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슈퍼맨 리턴즈도 나왔습니다. 이게 군 사이버사에서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홍보하는 합성 사진을 배포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적절하게 국민 세금으로 적절하게 표현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저런 일을 했다는 게 넌센스죠.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 좀 재미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개인이 한다면 저건 어차피 표현의 자유인데 어떻게 군 사령부가, 게다가 저는 대한민국의 군 사령부가 사이버 사령부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최근에도 북한한테 해킹 당한 것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하다 저렇게 이제 재밌게 만들고 이렇게 인터넷에 이제 홍보를 한다는 거는요. 어쨌든 군 사이버 사령부는 지난 정권 동안에 정말 일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데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잠수함 3,000톤급 잠수함의 설계도라든지 진짜 핵심 군사 기밀들이 다 빠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사이버 전쟁은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네. 일종의 대통령 우상 아닙니까? 지금 저게 가당키나 하는 겁니까? 지금 현대 사회에서. 네, 실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제 네. 제출을 받아서 나온 건데, 자, 이 사이버 사령부가 우리나라의 어떤 사이버 관련해서 전쟁에 대해서 사실은 네. 북한이 훨씬 더 치열하게 이 전사들을 키워내고 있다라는 보도는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완전히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려면 앞으로 이것들이 한꺼번에 다 나와서 우리나라 군 사이버 사령부에 정말 우린 이렇게 했다 하고 반성문이 쓰여져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정가 소식을 세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사람 모두 포승줄에 묶여서 오늘 법원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청와대에 취직했던 게 이분들에겐 재테크가 됐네요.
국정원 돈이 쌈짓 돈이었을지 재테크 여부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만 3년 새 3억 원 넘는 재산 증식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이제 매년 10억씩 40억인데 근데 네. 문제는 이재만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서초동의 아파트를 2014년에 샀습니다. 그리고 네. 최근 2년 만에 약 4억 5천만 원 증가한 거로 재산 신고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좀 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자 10억을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말은 지금 통치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만 전 비서관의 증언에 따르면 이것도 물론 알려졌다로 보도는 되지만 네. 금고를 따로 만들어서 아예 이걸 관리했다고 되어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썼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전 비서관의 월급이 일정할 텐데 2년 사이에 4억 5천만 원이 늘었겠는가? 물론 이제 아파트 값 같은 것이 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번 검찰 수사 결과에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 돈을 뇌물로 착복한 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건은 또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최명성 네. 변호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들한테 증언을 요청했더니 거절하더라. 섭섭했다는 이야기했는데 네. 이재만 전 비서관이 들어가자마자 바로 입을 연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대로 이 돈을 움직였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했다고 하면 본인이 뇌물 받은 게 되고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그러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자금 내지는 통치자금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더 수사를 받아야 됩니다. 뇌물 혐의로.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이재만 전 비서관이 과연 개인적으로 돈을 착복했느냐. 다른 두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을 그러면 금고에 넣어놓고 어떤 식으로 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폭발력은 상당히 앞으로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이 듭니다. 두 사람은 국정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이었다고 하고 개인적인 착복 혐의에 대해서는 아직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황만 계속 드러난 셈인데요. 물론 열심히 해서 돈을 벌 수 있죠. 하지만 또 별도로 국정원에서 1억 원 외에 챙겨준 돈이 있다고 하니 많은 분들에게는 그거 다 국민 세금인데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한 거지라고 의문을 던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건 지금 굉장히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지금 안봉근 이재만 두 비서관의 뇌물 상납 사건 이런 정도로 해서 지금 오늘 실질 영장 심사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한번 우리가 유추해 볼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나는 돈 한 푼 받지 않았다. 사실 이 박 대통령의 어떤 워딩들을 보면 사실 그 자신 스스로는 돈을 네. 스스로 운영해 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언제나 최순실 씨를 통하거나 그 대통령이 네. 되기 전 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스스로 물건을 사본 적도 없는 분. 그런데 이재만 비서관이 어저께 이건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그대로 전달했다라고 한다면 네. 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떤 정치 스타일상 스스로 돈을 이건 어떻게 하고 저건 어떻게 하고 그렇게 할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중간에 이것을 누군가 이걸 집행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집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세 사람의 아파트, 빌라 위치를 한번 보죠. 삼성동이에요. 삼성동과 삼성동의 위치들, 이 빌라와 이 아파트 위치를 제가 이렇게 어저께 이렇게 봤더니 어디와 연결돼 있냐면 최순실 씨와 최순득 씨의 집과 가깝습니다. 즉, 네. 최순실 씨 일가가 언제나 삼성동 이 일대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최순실 씨와도 연관성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즉 1억 원씩 상납받은 것의 집행도 최순실 씨가 하지 않았나.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의 어떤 그 집, 재테크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리어 이 최 씨 일가와의 어떤 연계성, 최 씨 일가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이 운영을 위해서 이 사람들을 더 가까이 이렇게 그러니까 집을 구해줬다라고도 가능하니까 저는 최 씨 일가와의 어떤 연관성도 충분히 네.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돈 받으라 했다는 진술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묵묵히 고생하면서 맡은 일 열심히 했던 사람 비리 없을 거라고 그냥 내가 지시를 하면 이행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을까요? 배신의 계절이 다시 온 걸까요? 신년 기자회견에서 꼭꼭 눌러서 얘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새 비서관은 교체할 그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검찰은 물론이고 언론 또 그 야당 이런 데서 그냥 무슨 비리가 있나 이권 뭐가 있나 샅샅이 정말 그 오랜 기간 찾았지만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비서관이 묵묵히 고생하면서 그저 그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런 비리가 없을 거라고 믿었지만 이번에 뭐 대대적으로 다 뒤집고 그러는 바람에 진짜 없구나 하는 것을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비서관을 의혹을 받았다는 이유로 내치거나 그만두게 한다면 누가 제 옆에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이 저렇게 바로 나온 걸 지금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이 들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참담하시겠죠. 네. 뭐 어쨌든 이재만 비서관 지금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상황에서 구속을 피할 수는 없을 거라 보는데요.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한 거하고 네. 대통령이 지시에 의해서 그 지시를 수행한 거하고는 죄가 훨씬 다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뭐 진실을 빨리 밝힌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둘러쌌던 그 참모들의 조직이라는 게 이렇게 뭐 일만 터지면 네. 대통령 탓, 대통령 지시로 다 돌리고 스스로 뭘 책임을 지거나 스스로 네. 감사 안고 가는 이런 게 없는 것을 보면은 참 이 조직이 정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허술하고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어쨌든 이제 이후락 전 정보부장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떡을 만지면 떡고물이 묻는 법이다 이야기를 네. 했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렇게 정말 40억이 왔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 세 비서관들은 그러면 별도의 돈을 받지 않았을까? 지금 안봉근 비서관 같은 경우는 이미 별도의 돈을 받았다는 게 나왔죠. 네. 그러면 이재만 전 비서관 뿐만 아니라 다른 그 정호성 전 비서관도 또 다른 별도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국정원 비자금 게이트가 되는 것이 아닌가.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건너가서 이 청와대와 국정원이 한 주머니를 찾다. 네. 그래서 경제 공동체의 논리가 지금 성립할 그런 지경까지 와 있는 거거든. 네. 다만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러면 이 40억이 넘는 돈을 어디에 그렇게 써야 했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했고 국정원에 있는 돈을 갖다 줬을까? 그 용처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필요한 데가 있으니까 돈을 달라 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필요한 곳, 용처를 밝히는 게 필요하다 봅니다. 네. 근데 이들처럼 가방을 나르고 그리고 차량을 운전했던 이영선 전 행정관은 오늘 징역 3년을 구형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선고는 징역 1년이죠.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들을 몸으로 본인이 막아줬다고 생각하고 믿었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씁쓸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다른 두 비서관보다는 조금 순수한 면이 좀 있는 거 보입니다. 왜냐하면 1심에서 1년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검찰이 구형을 3년을 때렸습니다. 2심에서는. 네. 왜? 너무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영선 행정관은 뒤늦게 이제 말을 몇 개 바꿉니다. 뭐냐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 의상실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네. 전 대통령의 옷을 만드는 의상실에 돈을 전달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전달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로 말을 좀 바꿨고요. 또 하나는 그 VIP한테 이제 보고할 때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부인했던 겁니다. 네. 헌재에서는 아예 거부까지 했는데 저거는 지금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최 선생님 들어가십니다라고 문자 보낸 적 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 새 비서관도 그렇고 이영선 전 행정관도 그렇고 2014년 이 당시는 정말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그 국회의원 선거에 여론조사한 걸 갖다 뒤늦게 5억 원 남은 걸 갖다 달라고 한 걸 보면 어쨌든 네. 저 당시에는 위세가 당당했기 때문에 이런 데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이영선 씨도 이제는 1심에서 1년 받고 이제 재심에서 다시 3년형을 갖다 구형하니까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반성하고 눈물을 흘린 것 같은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그 재판부에서 2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미국으로 도피한 게 아니냐. 이 기사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때 사정당국이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네. 지금에 와서 2개월이 지났는데 지금에 와서 확인을 했더니 그때 이미 출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사실 이인규 중수부장의 어떤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논두렁 시계를 이제 언론한테 이야기하고 네. 그 당시 중수부장 시절에 그렇게 해서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에 이르게 한 어떤 동기가 아니냐. 그런데 이인규 중수부장은
이건 국정원이 시킨 일이다라고도 얘기를 했고 네. 이것을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다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의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사정당국이 미리 출국 금지를 하던가 네. 아니면 뭐 신병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좀 더 빨리 수사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언론이 추적을 하니까 그때는 우리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2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확인해 봤더니 뭐 외국에 출국했다. 이렇게 네. 나오면 수사의 의지가 검찰이 있었느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붙이면요. 이제 네. 그 중수 국정원의 적백청산 TF 조사관과의 통화에서 좀 이런저런 분들이 매듭져지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눈물을 쏟은 분이 있는가 하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지금 밝히면 다칠 사람이 많다. 논두렁 시계에 관련해서 알듯 모르듯한 말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 안 계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다시 보도가 나오는 걸 보면 지난 8월에 출국한 기록을 확인했다. 사정당국 관계자가 얘기했고 그것으로 비춰볼 때 해외 도피로 판단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정당국이 또는 검찰의 사실 이건 직무유기라고 저는 보는 게 네. 8월 달에 이미 이 기사 나왔어요. 8월 달에 많은 언론들이 당시에 8월 10일자의 시사주간지를 비롯해서 보면 이인규 중수부장이 해외로 도피한 것 같다. 특히 미국으로 간 것 같다. 네. 7월 달에 이미 법무법인 발은에서 사퇴서를 내고 법무법인 발은 쪽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대답이 나오고 있고 또 네. 이인규 중수부장이 지인들한테 미국에 있는 아이들, 자신의 어떤 자식들을 보러 가겠다라는 부장을 지내신 분인데 이렇게 도피하듯이 진짜 도피가 되어버린 네. 이런 게 과연 그 직책에 걸맞는 처신인가 하는 지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국정원에서 장난을 친 건데 검찰 내에 빨대들이 정보를 언론에 줬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본인이 도피를 한 상황으로 보면은 그 빨대의 핵심이 본인 네. 스스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짐작이 좀 가고 있습니다. 저도 저기 한마디만 붙이면요. 네. 다칠 사람이 많다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분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 아닌가 싶은데요. 네. 저분이 결정적으로 경향신고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논두렁 시계를 물으니까 논두렁 시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정원이 장난친 거라는 식으로 해서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 TF팀이 이번에 조사를 한 걸 보면 국정원의 직원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한테 가서 야, 논두렁은 이건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언론 플레이해서 망신만 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론을 봐가지고 불구속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보도되면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실제로 유체이탈 합법을 한 게 아닌가, 본인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니까 아마도 외국으로 나간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에 네. 대해서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진실은 좀 이야기할 때가 나와서 네, 뭐 집중이 안 돼서 제대로 진짜 못해줬어? 선덕 여왕 이후에 1400년 동안 여성 지도자가 많았는데 오늘 이런 비유가 늘 박근영 전 이사장은 한결같으시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박근영 전 이사장이 이제 누나라고 부르지만 언니하고 형님이라고 네. 부르지만 언니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데 대통령이 된 뒤에는 맹목적으로 지금 저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대한민국의 여성 지도자가 될 분들이나 여성 지도자들에 대해서 오히려 폄훼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박근영 씨가 저렇게 무죄를 받긴 했지만 이건 재판에 대한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무죄라는 거는 박근영 씨 입으로 이제 내가 돈을 갖다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지만 16억짜리 사업에 대가로 1억 원을 갖다가 준 거고 또 실제로 박근영 씨의 수행비서는 오늘 1년 6개월 그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을 받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문제는 박근영 씨가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증거가 없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은 거기 때문에요. 네. 박근영 씨는 저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건 아니고 도덕적으로는 조금 좀 겸손하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가족을 만나러 다녀올 생각이 있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까요? 어쨌든 줄줄이 수사가 진행 중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달리 오늘 활짝 웃으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영 전 이사장인데요. 1억 원 사기 혐의였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이사장 지난번에는 눈시울을 적시던데 오늘은 선덕 여왕 이야기를 하시더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선덕 여왕 이후 1400년 만에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역사는 그렇게 평가할 것이라고 저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무죄 선고에 대해서 한마디만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동안에
네, 여기 옆에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에서 이걸 보셨을 때 얼마나 실망을 하셨을까 그게 더 걱정이었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무죄